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애국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철학입니다. 1597년 명량해전 전날 밤,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적을 막아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생정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순신의 희생정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일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가르침은 이제 과거의 유물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희생정신의 본질은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며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은 23전 23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승리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희생정신에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개인의 명예보다 나라의 존립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투에서 가장 앞에 섰고 가장 위험한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안전한 곳을 지시하고 자신은 적의 집중 공격을 받는 위치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언가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순신은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고 깊은 사상가였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도 두려움을 느꼈고 외로움에 시달렸으며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정신의 본질. 희생정신은 맹목적인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희생은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그가 앞장선 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계산된 리더십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두려움 없이 앞장설 때 부하들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정신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큰 목적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그를 모함하고 고문할 때도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원함보다 나라의 위기가 더 중요했기에 다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희생정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양보하는 직장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시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희생이 학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의 희생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강요된 희생은 진정한 희생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희생정신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절망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은 것에 집중했고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희생정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자세. 이순신은 공직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직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공직자들은 어떤가요?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지위를 개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순신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권력을 책임으로 여겼고 지위를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부하들과 나누었고 실패의 책임은 홀로 짊어졌습니다. 노량해 전에서 전사하는 순간까지 그는 부하들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선조 임금이 부당하게 대우해도 참았고 동료들이 모함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개인적 감정보다 공적 책임을 우선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무원,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조인들 말입니다. 이들이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을 때 사회는 발전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라는 강해집니다. 리더의 고독. 한산 썸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순신이 한산 대첩 이후 쓴 시조입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그는 외로웠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합니다. 이순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고 조정에는 항상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되면 홀로 앉아 달을 보며 시름에 잠겼습니다. 리더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최종 책임은 리더의 몫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도 결국 선택은 혼자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순신의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조선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리더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고독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했고 더 나은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고 다음 날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고독은 그에게 약점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현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든 관리자든 팀장이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해야 하고 실패의 책임을 홀로 져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리더의 첫걸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역경 속의 희망. 이순신의 생애는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28배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말에서 떨어져 낙방했습니다. 무장이 되어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질투와 모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변방의 무명장수였을 뿐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그는 전라좌수사로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시기했고 원균을 비롯한 동료들은 그를 모함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직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의종군하면서도 전황을 분석했고 다시 기회가 올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왔습니다.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조선 수군이 괴멸하자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단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12척이라도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이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2척밖에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12척이나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일까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맑은 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 이순신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거북선을 만든 것도 전략적 판단이었고 하객진을 개발한 것도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울돌목의 물살을 이용한 것도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한 덕분이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적의 병력과 무기를 분석했고 아군의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군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산 대첩을 보십시오. 이순신은 소수의 배로 적의 대함대를 유인했습니다. 넓은 바다로 끌어내어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왜군의 배는 빠르지만 화력이 약했고 조선 수군의 배는 느리지만 화력이 강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활용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함포로 공격하는 전략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현대사회에서도 필수입니다. 비즈니스에서든 인생에서든 전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실행하는 과정이 모두 전략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이순신처럼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전략을 실행에 옮긴 데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순신은 자신이 세운 전략을 직접 전장에서 실현했습니다. 가장 앞에서 지휘했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계획, 재테크 계획,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부하를 향한 배려. 이순신은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항상 부상자들을 돌보았고 전사자의 가족을 챙겼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군사들에게 따뜻한 옷을 나눠주었고 배고픈 군사들을 위해 둔전을 일구었습니다. 리더로서의 권위만 내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병든 군사를 걱정하는 마음, 전사한 부하를 애도하는 슬픔, 가족을 그리워하는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장군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부하들에게 신뢰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생명으로 대했습니다. 전투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승리 후에는 항상 공을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배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부하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부하들은 리더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압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을 숫자로만 보는 경영자는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성장을 도와주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순신은 전투 중에도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모한 공격을 하지 않았고 항상 승산이 있을 때만 싸웠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3전 23승의 비결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리더를 신뢰할 때 조직은 강해집니다. 청렴과 원칙. 이순신은 평생 청렴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도 재산을 모으지 않았고 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량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둔전을 일구어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당시 많은 관리들이 전쟁을 기회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군량미를 빼돌리고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푼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유혹이 많고 합리화하기도 쉽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신뢰를 얻고 존경받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이순신이 선조 임금에게 미움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렴함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부당한 명령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원균처럼 임금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었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렴과 원칙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성공의 압박이 큽니다. 작은 부정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정이 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원칙을 한번 깨면 계속 깨게 됩니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도 사랑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아내를 그리워하는 심정, 자식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냉혈한 군인이 아니라 따뜻한 가장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고 전장을 지켰습니다. 효도보다 나라의 안위가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공적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자식들에게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전쟁터에 함께 데리고 다니며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사랑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아들이 아플 때 걱정하는 마음, 아들의 성장을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순신도 이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 행복과 공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공익이 우선이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가족을 위해 경력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이순신은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라도 잘못하면 바로잡으려 했고 동료의 비리를 보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고난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칙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적진으로 나가 싸우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전략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명령이라도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파직되고 고문당했지만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권력자의 불의에 맞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명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불의는 만연합니다. 조직의 부조리, 사회의 부정에, 권력의 횡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불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하고 순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순신처럼 맞서 싸워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싸워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불의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크더라도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역사는 정의로운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세. 이순신은 항상 준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거북선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방심할 때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3전 23승의 비결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비를 점검하고 성곽을 수리했으며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지역 장수들은 평화에 취해 있었지만 이순신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터졌을 때 유일하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에 대비해 비상금을 모으고 실업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건강 문제에 대비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순신은 승리한 후에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투를 준비했고 새로운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한산 대첩 이후에도 그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더 효과적인 전술을 고민했습니다.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에 대한 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하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순신은 둘 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신념과 확신. 이순신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 백성을 보호한다는 신념, 의로움을 실천한다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 전날 밤 이순신은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쟁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살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였습니다. 신념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버티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념이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념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만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신념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념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신념을 전장에서 증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고 승리로 보답했습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념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순신의 이 말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지만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사업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가족, 조직, 사회를 위해 헌신하라. 둘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12척의 배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셋째, 원칙과 신념을 지켜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옳은 길이 승리한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적과 싸우다 유탄에 맞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부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전열이 흐트러질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순신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이순신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를 배려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현대판 이순신의 삶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가 이순신입니다. 직장에서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이 이순신입니다. 사회에서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이 이순신입니다.
크고 작은 희생들이 모여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순신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모두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순신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작은 희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사회를 지탱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죽음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당신은 진정한 이순신의 후예가 될 것입니다. 이순신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그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스승이고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순신의 정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역사 속 위인들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에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이순신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